안녕하세요. 깍지 인사드립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지 못해서 혹시나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달러 이야기, 그리고 최근 그 3분기 실적에 따른 약간 그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달러가 다시 본격적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부제로는 미국 최고의 수출 제품, 이 달러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이 달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뭐 M2 통화량 증가 속도,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 이 달러의 화폐 유통 속도, 이런 그 통화량, 이 달러의 유통 속도와 통화량 증가량에 따른 이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아직도 이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우려감 속에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 달러가 다시 본격적으로 침투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차트의 경우 미국의 일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차트의 경우 프랑스의 일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그 가을 그리고 이 겨울 초입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코로나 초기였던 이 4월 초 당시보다도 지금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아주 빠르게 증가 중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우려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금융자산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요. 뭐 미국 그리고 나스닥, 다우지수 할 것 없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3분기 7월, 그리고 현재 10월, 그리고 과거 4월, 1차, 그리고 2차, 3차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상 1차 때보다 2차 때 일 확진자 수가 더 크게 증가를 했고, 지금 3차 때도 2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미국의 일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이미 이 시기를 상당히 상회해서 매우 크게 이렇게 일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이런 확진자 수가 더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에 대한 이런 그 우려감과 그리고 타격감은 좀 사실상 좀 낮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 조정된 폭에 비해서 이런 우려감이 좀 낮은 건 사실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과거 이 시기랑 이 시기랑 이 시기랑 이 차이점을 조금 이야기해 본다면, 과거 이 시기에는 단연 미국을 중심으로 이 봉쇄 조치,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락다운이 단행이 좀 되었었고, 이런 락다운이 단행되면서 당연히 경제가 그 순환이 안 되고 경제 활동 자체가 이렇게 멈추게 되면서 일제히 뭐 증시를 비롯한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었고요. 반면 지금 그 3분기 7월달, 그리고 뭐 10월달, 이런 시기에는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증시는 이 시기에 올랐고, 지금은 소폭 이렇게 조정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이 큰 우려감을 이렇게 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거처럼 이 대봉쇄, 미국을 중심으로 대봉쇄에 이르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금융자산은 일제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대봉쇄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이 달러의 힘이 다시금 이 그 경기의 침체를 다시 강력하게 좀 끌어올려 줄 이 막강한 힘이 결국 달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달러의 힘은 코로나보다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09년과 달리
현재의 경우 매우 빠르게, 그리고 미국 연준과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이 09년과 달리 매우 빠르게 이 통화와 재정 투입이 일단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이런 경기의 침체에서 회복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8월, 아까 이야기했지만 7월, 8월에 이 코로나가 2차 확산 시에도 이 사람들의 이동, 그러니까 이 과거 4월 달에는 코로나가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두려움이 확산이 되었고 일제히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아예 이렇게 홀딩이 되었다면 7월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딩을 하지 않고 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 경제에 타격을 크게 주지 않았고 이 3분기 7월 달에 이렇게 7월 달에 일 확진자 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GDP가 반등되고 화폐 유통 속도는 다시 반등을 했고 심지어 최근 10월에 주간 경제 상황 지수는 오히려 지금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GDP 반등, 화폐 유통 속도의 반등, 그리고 경제 상황 지수가 일제히 이렇게 호조되는 모습을 띠게 되면서 오히려 개선 중이라는 모습을 보면 이런 확진자 수가 이 경제와 이렇게 비례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미국 정부로 하여금 락다운만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야 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이 코로나가 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다고 2분기와 3분기를 보면 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의 경우 이 과거 금융위기 이 08년 리먼 파산 시기에서도 역대급의 그 유동성 자산을 불어일으켰다고 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 금융위기보다도 이 막대한 자산을 일으켜서 이 통화 재정 정책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그래프 연준의 자산도 역대 최대치를 이루고 있고 이 시중에 풀린 이 달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게 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막강하게 많이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이 3쿼터, 그러니까 3분기에 결국 미국의 확진자 수가 2분기보다, 그러니까 이 4월 초보다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이 경제의 모든 지수는 일제히 크게 반등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미 GDP는 반등했고 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 예상치보다 더 반등한 폭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 유통 속도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증시는 상당히 이 정고점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회복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4분기에 약간의 다시금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우려감이 펼쳐지고 있고 역시나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이런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다시금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뒷장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달러의 힘은 매우 막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요. 화폐 유통 속도의 이 증가가 지금 사실상 반등 추세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화폐 유통 속도,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를 찍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상 최저를 찍었고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화폐 유통 속도가 아니나 다를까 3분기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제가 2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것이라고 이전 영상에 그 달러의 유통 속도가 줄고 있다라고 제작한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M2 통화량 증가율과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은 이 역의 상관관계를 띠게 되는데, 그러니까 M2 통화량 증가율이 내려가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반면에 유통 속도 증가율이 내려가게 되면 M2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통화량 증가율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반대 의미로 지금의 경제가 매우 좋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M2 통화량 증가율이 이렇게 급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의 경제가 2분기에
20년 초에 들어서 상당히 이 좋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통속도가 바닥을 찍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M2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화폐 유통속도가 증가하는 흐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 했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대선 이후에 좀 단행이 되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재차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증가율 증가 이후에 다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유통속도가 재차 좀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며, 이는 분명히 경기 반등 추세와 화폐 유통속도의 증가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 이전 영상에서도 뭐 꾸준히 언급해왔지만, 유통속도가 바닥을 찍으면 달러가 바닥을 찍게 된다. 뭐 이건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할 게 뭐냐면, 유통속도, 그러니까 이 달러의 유통속도가 역사상 최대치를 이미 20년 2분기에 찍었다. 그래서 유통속도가 바닥을, 이 최악을 맛봤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바닥을 맛봤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폭 둔화가 될지언정 앞으로 회복 추세를 이룰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하면 달러는 아주 상당히 하락을 한다. 그래서 유통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시중에 이 달러의 이런 속도가,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된다. 어쩌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폐 유통 속도가 역사상 최저를 찍었다는 의미는 결국에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2분기에 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지금의 회복 추세 구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다시 뭐 소폭 뭐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뭐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대선 이슈로 뭐 빌미 삼아가지고, 사실상 대선 이슈는 약간의 그 시기적인 변동성만 띌 뿐, 대선 이슈가 소멸되게 되면 다시금 그 증시는 회복을 하고 일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그 빌미를 작용하는 것이지, 대선 이슈가 뭐 바이든이 되든 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이런 달러의 약세 추세가 저는 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로나와 대선 이슈로 뭐 변동성 장세는 언제나 그렇듯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코로나 대선 이후에 재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달러 유통 속도는 시간의 이 시차를 두고 반등 추세로 돌입할 것이다. 이 반등 추세로 돌입하면 이 화폐 유통 속도와 달러 증가율이 여기에 데칼코마니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유통 속도가 증가하면 달러의 가치 하락, 유통 속도의 증가, 달러 가치 하락, 유통 속도의 증가,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지금도 유통 속도의 증가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흐름은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상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정 경로는 소폭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달러 증가율도 서서히 둔화하면서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달러의 힘, 이 달러의 매우 막강한 힘, 그러니까 미국은 뭐 달러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축 통화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사실상 이 달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바닥을 찍으면 최소 1년 이상 경기 반등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수없이 풀린 이 달러가 이 시장 곳곳에 스며들게 되고, 이런 달러가 시장에 수없이 파고들게 되면서 경제를 반등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속도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으면 최소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반등 추세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일정 수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경기 부양책, 유동성 증대는 미국의 경제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원하는 수준은 뭐 물가 상승률 최소 2% 이상, 그리고 뭐 GDP 성장률이 뭐 지속되는 현상, 이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경기 부양책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책은 뭐 대선 이후에 또 거론이 되고 진행이 될 것이지만, 대선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이 되고 또 유동성에 이런 화폐의 유동성이 남발이 되면 될수록 그 이후에 시간의 격차를 두고 화폐 유통 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의 GDP 성장률과 이런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율은 매우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아무튼 결국 이 지금 약간 그 세계 경제 분위기로 보면, 지금은 코로나로 파급되는 봉쇄 조치와,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파급되는 미국과 유럽발 봉쇄 조치와 이 선거 이후 부양책의 기대감이 약간의 혼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와 이 기대감이 약간 혼재되면서, 이 기대감이 사실상 부양책이 약간 지연되면서 지금 악재가 더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런 그 빌미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경제가 원하는 수준, 물가 2%, 그리고 충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회복, 이런 그 수치에 다다를 때까지 사실상 이 달러의 유동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유동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후속으로 이 달러의 유통 속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하는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이런 패턴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단연 미국의 이 기축통화, 이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이런 달러의 힘은 사실상 매우 막강하고, 이런 식의 흐름은, 이런 식의 달러의 이런 지위, 이런 집권 아래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 1년 이상 경기에 이런 반등 흐름이 진행되어져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글로벌 증시의 일단은 이런 조정 흐름은 대선 이후나 대선 이후에 추가 부양책,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이 봉쇄 조치가 극단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야 다시 회복해서 이런 추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